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아니 아빠, 집값은 내리는 거야, 올리는 거야? 아니 나 집 언제 사야 돼? 누가 아빠 딸 아니랄까봐. 그럼 민지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나 이제 오를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살짝 내렸으니까 이제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 아빠가 그러면 집값 상승의 비밀, 원칙과 기준을 이야기해 줄게.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왜? 우상향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보다 10년, 15년 후에는 집값은 올라가 있다. 하지만 직선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올랐다가 좀 조정이 됐다가 올랐다가 해도 결국에는 올라가 있다. 왜 그런 줄 알아? 왜? 민지가 설날에 세뱃돈 받잖아. 큰 집에 가서 세뱃돈 받았는데 10년 전에 10만 원 받았어. 지금 10만 원하고 느낌이 어때? 10년 전에 나 중학교 때는 엄청 컸는데 이제는 10만 원이면 그냥 한 번 나가서 놀면은 그냥 끝나. 없어져 있어.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가가 오르잖아. 평균 인플레이션 물가가 3% 정도 돼. 20년 평균을 보면 3% 인플레이션이 감안하면 10년 전 10만 원이 지금 7만 4천 원으로 떨어져. 실질 가치가. 그러니까 민지가 쓸 거 없다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는 실질 가치가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만 4천 원밖에 안 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더 떨어지겠지. 뭐 5만 4천 원, 5만 5천 원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결국 부동산,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돼. 근데 뭐 우리 사과, 김밥 이런 작은 품목들은 물가가 오르면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절대 금액이 큰 부동산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때가 됐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집값이 좀 저평가가 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딱 무르익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탁 올라가면 5년, 7년 쭉 올라가지. 집값 상승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그리고 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땅값도 오르지. 인건비도 오르지. 시멘트값 오르지. 철근값 오르지. 건축비가 다 올라. 건축비 오르면 건설회사들은 분양가를 올려야겠지? 분양가를 올리면 처음에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이제 분양가 올린 금액을 따라가다가 소득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분양을 못 받을 거 아니야. 포기해버리고 미분양이 나겠지?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돼? 공급을 줄여야 되지. 공급이 줄어들면 착공 땅을 못 사지. 인허가도 안 하고 사업을 안 할 거 아니야. 해외로 눈을 돌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돼.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면서 맞물리면 물가가 반영이 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또 크게 올라가지. 이게 집값 상승의 메커니즘인데 수도권 분양가가 최근에 2년간 38.6%나 상승했어. 38.6%?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겠지. 아니 근데 인구가 줄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가 있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심각하지. 출산율이 지금 0.6%대야. 일본이 뭐 1.3명?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일본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국민연금이 걱정이야. 니들 세대가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놓으니까 국민연금 고갈될 것 같아서 아빠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자, 집은 몇 살 때 살까? 보통 한 30대? 그렇지.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는데 집 사는 연령이 예전에는 40에서 59세였는데 지금은 30대들도 많이 사니까 30에서 59세를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보자면 출산율이 언제부터 줄었냐면 2015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줄었어. 그러면 2025년, 2035년, 2045년, 2045년 정도 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거야. 인구 감소에 대한 파장이 미쳐오는데 일단은 5년, 10년 동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20년 후에는 영향을 올 거야, 영향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곳들이 살아남겠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인프라가 좋은 서울 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역세권 지역들, 부자들이 사는 부촌, 그리고 하이엔드 아파트들, 한강 조망이 나오느냐 이런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들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 근데 아빠 그래서 말인데 나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고 싶어. 아빠도. 그냥 막 뉴스 보니까 막 광장동? 아. 광장동에 막 평당 1억이 막 한강 보이는 아파트 분양했다 그러는데 그런 포제스 걸 왜 안 한강. 알려줬어? 그거 비싸가지고 알려주면 충격 먹을 거야. 그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 포제스 한강인데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잖아. 한 평이 3.3제곱미터 이만한데 1억 2천만 원. 1억 2천? 1억 2천이니까 우리가 9평이라고 하잖아. 전용 84 공급 면적으로 34평, 35평 되는 아파트 최고 43억. 43억? 반포의 원베일리가 40억인데 43억 최고. 대박이다. 엄청 높게 나왔지. 이게 아빠가 볼 때는 하이엔드의 힘이야.
한강 조망도 나오지만 조망만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 근데 강남도 아닌데 그렇게 나온다고? 여기가 독일산 주방 뭐 그런 명품 주방 가구를 사용하고 인테리어 자재들도 좋은 거 사용하고 완전 초고급 하이엔드로 가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 아빠는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그러니까. 미분양 날 줄 알았어. 근데 전형 84 경쟁률이 18.4대 1이 나왔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 근데 34평에 44만 원 좀 빡센데. 아니 근데 그건 좀 너무 빡세고 그것보다 조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하이엔드에다가 한강 보이는 그런 아파트 없어? 있지. 자, 포제스 한강이 광장동이라고 했잖아. 광장동에서 물을 건너 한강을 건너면 뭐가 있냐면 강동구가 나와. 강동구? 강남 4구 강동구가 나오는데 천호동 성내동이 나와. 성내 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 리버파크가 하이엔드 아파트예요. 그란츠 리버파크? 이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일단 이름 합격. 이름 일단 간지나고 합격이고 아빠가 임장을 가고 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갔잖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집은 어때? 현관문 딱 열면 복도에 벽지로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 여기는 딱 들어갔는데 고급 자재가 그냥 벽에 쫙 돼 있어. 진짜? 굉장히 멋있고 딱 들어갔는데 주방 보고 더 놀랐어. 엄마는 모델하우스 오면 안 돼. 왜? 너무 좋아가지고 이사 가자 그럴까 봐. 아 그 정도야? 아까 포제스 한강은 독일산 주방 가구라고 했잖아. 여기는 우리 옛날 말로 이태리, 메이드 인 이탈리아, 유로모빌이라는 명품 주방 가구를 사용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또 물어봤잖아.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아빠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바꾸면 얼마 드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1억 원은 넘고요. 우리 집 면적을 얘기하니까 한 1억 5천, 2억 정도 나오고. 그 정도면 집을 그냥 하나 더 사는 게 낫겠다. 내 말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야. 요즘 사물 인터넷이 유행이거든. 삼성 IoT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스마트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고 하네. 진짜?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주방 가전 제품이 비스포크 무상 제공이 되는데 우리 냉장고는 어때? 톡 이렇게 열잖아. 거기는 손 갖다 대니까 문이 쓱 진짜? 저절로 쓱. 완전 다 최신식이네. 완전 최신식이야.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민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한강. 한강? 한강 보여? 그란츠 리버파크도? 물론 포제스 한강처럼 바로 한강변 딱 코앞에 붙은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 코앞에 붙으면 거기 강변북로 차들이 다니잖아. 남쪽에는 올림픽대로. 소음 시끄럽겠다. 소음이 시끄럽지. 근데 여기는 아빠가 드론 영상을 봤거든. 드론이 쭉 올라가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쭉 올라가니까 시티뷰가 나오고 한강 조망이 나오고 한강 뷰가 나오고 롯데타워 뷰가 나오는데 밤까지 찍었더라고. 야 이게 밤에는 야경이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한강의 롯데타워에 진짜 뷰가 기가 막히더라. 진짜? 아니 아빠 근데 아빠가 저번에 그 막 역세권이나 편의시설 같은 현재 가치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 조망도 좋고 근데 막 내부만 번지를 하면 어떡해? 막 교통 안 좋고 막 그러면 어떡해? 현재 가치 굉장히 중요하지. 내부만 좋은 하이엔드, 한강 뷰만 나오는 하이엔드 이런 거는 사실 좀 약해. 교통, 학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이런 기본 현재 가치가 탄탄한데 플러스 가치 뷰가 나오고 하이엔드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지. 자, 교통부터 보면 지하철 5호선 더블역세권 천호역이 도보 3분이 안 걸려. 진짜 완전 초역세권이네. 그렇지.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 도보 2분 거리. 두 개의 역을 다 사용 가능할 수가 있지. 천호역에는 현대백화점도 있어. 현대백화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또 미래 가치도 있지. GTX-D가 강동구에 연결이 된다고 하네. GTX도? GTX가 강동구에 연결이 되니까 미래 가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교통은 합격이고 학교도 괜찮고 또 민지 슬세권이라고 들어봤나? 슬세권이 뭐야? 슬리퍼 신고 요즘 애들 슬리퍼 왜 그래 좋아해? 난데? 슬리퍼 신고 주변 편의시설을 쉽게 다닐 수 있는 걸 슬세권이라고 해.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있지, 천호역에 바로 옆에 이마트 있지, 천호동 로데오 거리도 있지, 로데오 거리 쪽에 보면 이천이나 아울렛도 있지, 또 그란츠 리버파크 옆쪽에 보면 쭈꾸미 골목도 있어. 쭈꾸미. 쭈꾸미? 아빠 임장 갔을 때 쭈꾸미 못 먹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쭈꾸미도 있어. 그래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지푸마라고 들어봤나? 지품 그게 뭐야? 슬세권, 지푸마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 지푸마는 지하철 연결 통로를 품은 아파트. 지하철역에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아파트도 가고 현대백화점까지 갈 수가 있지. 오. 그러면 비 오는 날 슬리퍼 신고 지하철역 내려서 우산 안 쓰고 아파트 갔다가 현대백화점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니까 아니 그거 진짜 좋더라고. 그게 지품하고 병원 또 빼놓을 수 없잖아. 병원 진짜 중요해. 아플 때. 여기는 강동 미즈 여성병원, 강동 성심병원 도보 이용 가능하고 유명한 아산병원.
강동 경희대병원을 차 타면 금방 갈 수가 있지. 그리고 아빠가 포제스 한강하고 그란츠 리버파크 두 개 다 아빠가 임장해봤잖아. 포제스 한강 좋은 아파트지. 한강뷰는 한강뷰 나오고 하이엔드 초고급 아파트인데 그게 아빠가 볼 때는 강변북로 소음이 좀 있을 것 같고 주변 편의시설이 조금 아쉽더라고. 주변에 빌라 이런 단독주택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그란츠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에 지하철역 잘 되어 있고 편의시설 잘 되어 있고 소음은 좀 떨어져 있는데 뷰는 또 잘 나오는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주변 환경 현재 가치는 아빠가 볼 때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 민지가 좋아하는 한강공원. 진짜 그거 나 진짜 너무 중요해. 한강 광나루 공원 있거든. 아빠가 걸어가 봤는데 걸어가니까 10분 15분 정도 걸리더라. 그러면 아침에 조깅하면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겠지. 그게 약간 내 로망이잖아. 아침에 딱 운동복 이쁘게 딱 빼입고 이제 헤드셋 딱 끼고 한강 가서 이렇게 조깅하는 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신민아처럼. 그렇지, 신민아처럼. 달려가면 금방 가서 광나루 한강공원 좋더라. 진짜 한강변 쫙 따라서 조깅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 우리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호동, 성내동 하면 아빠도 이제 옛날에도 다녀봤고 3년 전에도 갔다 왔고 지금도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천호동, 성내동 하면 좀 개발이 덜 된 지역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점점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 가치를 봐야 되거든. 요즘 신흥부촌, 마용성 뭐 이러잖아. 그게 마포, 공덕이 마포지. 그리고 성동구에 옥수 금호동 있잖아. 그게 옛날에는 굉장히 못 사는 저소득층이 사는 경사도가 있는 그 낙후된 빌라 막 이런 주거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완전 신흥부촌이 됐잖아. 요즘 진짜? 공덕동, 아현동 가봐. 옥수 금호동 가면 어때? 삐까뻔쩍해. 삐까뻔쩍해. 옥수 금호동이 옛날 서울의 달이라는 90년대 달동네 그런 꿈을 가진 청년들 그런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있었는데 그 배경이 옥수 금호동이라니까. 진짜? 근데 지금은 신흥부촌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개발의 힘이야. 그러면 성내 천호동도 주변에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여기가 그란츠 리버파크가 성내 5구역이잖아.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 성내 3구역이 있는데 힐스테이트 젠트리스가 지금 공사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천호대로 길을 건너면 천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공사 중이거나 입주한 아파트. 그러니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 거기에 그 그란츠 리버파크 모델하우스 자리. 거기가 뭐냐면 C3 특별계획구역이야. 특별계획구역.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국제 규격의 빙상장, 수영장이 생기지. 빙상장? 빙상하니까 옛날 민지 때 피겨 배웠잖아 너. 얼마나 못하던지. 왜? 운동 신경이 안 돼. 아빠 딱 보니까 야 저 아무리 연습해도 저거 김연아처럼 안 되겠다. 빨리 때려쳐라. 내가 그래서 때려쳤잖아. 아빠 닮아서 운동 신경이 없어서. 그래서 국제 규격의 빙상장 이런 것도 C3 특별구역에 또 아파트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주변의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는 이거 거지. 완전 신도시급이다. 그렇지. 근데 재개발 아파트는 보통 조합원이 막 좋은 동, 좋은 층 그런 거 다 가져가가지고 일반 분양 좀 안 좋은 것만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그게 정비 사업이 원래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자기들이 좋은 동, 좋은 층 다 가져가고 또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서 돈을 적게 내고 새 아파트를 받고 싶으니까 고급으로 지을 수가 없지. 근데 그란츠 리버파크는 어떻게 하이엔드가 되느냐? 이게 시행사가 개별 조합 사업이 아니라 시행사가 땅을 다 샀어. 단독 시행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란츠 리버파크는 조합원들이 좋은 걸 선점하고 남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좋은 동, 좋은 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지. 그리고 하이엔드도 가능한 거지. 조합원들이 있으면 하이엔드를 왜 하냐고. 난 돈 적게 내고 그냥 일반 아파트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독 시행이기 때문에 하이엔드도 가능하고 좋은 동, 좋은 층을 가질 수가 있지. 그리고 단독 시행이다 보니까 일반 조합 같으면 어때? 상가 분양해가지고 그 수익을 받아가지고 또 조합원들 부담을 낮춰줘야 되잖아. 여기는 상가 분양 안 한대. 예? 그럼 상가 없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상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안 하는 거고 이 상가를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해버린대. 진짜? 그럼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 아빠는 처음 봤는데 삼성 스토어하고 삼성 서비스 센터가 상가에 들어가 버린대. 삼성이 아파트 상가 안에 들어간다고? 서비스 센터 스토어가 들어가고 그뿐만이 아니야. 신세계하고 협약을 맺고 신세계 조식 서비스 조식 들어오고 서비스? 또 민지가 좋아하는 게 있지. 뭐?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들어온대. 그럼 맨날 스타벅스 작업을 먹을 수 있어? 돈 내고 먹어야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신세계 푸드, 조식 서비스도 들어오고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들어봤나? 그게 뭐야? 비서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비서를 제공해 주는 거야. 비서 서비스. 그래서 진짜? 뭐 예약해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뭐 하이엔드 고급 부촌
아파트에 들어가는 컨시어즈 서비스도 적용이 되지. 그리고 선물로 민지 양양 하나? 알지. 요즘 양양이 핫한데 양양 더앤 리조트 VVIP 멤버십을 3년 동안 제공해 준다고. 3년이나? 아빠 우리도 놀러 가자.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놀러 갈까? 그래서 실내만 하이엔드가 아니야. 보니까 서비스도 좋고 컨시어즈 서비스에 삼성 스토어에 스타벅스도 들어오고 내부 외부에도 편의시설 좋고 슬세권에 모든 걸 다 갖췄지. 너무 좋은 하이엔드 아파트가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 맞아?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렇잖아. 분양하려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지을 수도 있지.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아빠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주체가 되는 게 시행사잖아. 사업을 주최하는 회사, 그리고 공사하는 거는 시공사, 그리고 설계. 이 3박자를 보면 명품 하이엔드를 지을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시행사부터 볼까? 시행사는 원어청담이라고 하나? 들어봤지. 청담동에 SM 있잖아, 소녀시대. SM 사옥을 사서 고급 주거단지로 만드는 원어청담을 시행한 곳이 DH그룹인데 그 DH그룹이 여기 그란츠 리버파크도 시행을 한다는 거지. 근데 원어청담 맞는 데서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지. 느낌이 오잖아. 그리고 그러면 시공은 누가 맡을까? 이름 없는 건설사가 맡으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이엔드 고급으로 갈 수가 있겠어. 여기는 그란츠 리버파크 누가 지을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아크로 DLENC. 아크로? 옛날 대림 산업. 아크로 짓는 데서 아크로 이름 안 붙이고 그냥 그란츠 리버파크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검증이 됐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그럼 설계가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설계를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 설계에서 명품이 나오는데 설계는 누구냐? 히림 종합 건축사무소. 잘 안 들어봤지? 건축업계, 부동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원탑. 1군이야? 1군이 아니라 원탑이라니까. 여기서 뭘 했냐면 코엑스 설계를 히림에서 했다니까. 진짜? 그리고 압구정 3구역 설계사무소도 선정이 됐지. 그래? 히림이. 그리고 원어청담도 히림. 원어청담도? 말 다 했다 끝났다 이거. 그러니까 시행, 시공, 설계 3박자가 다 그냥 어벤져스급이니까 이거는 명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명품이 되겠지. 그치. 당연히. 그 분양가는 얼마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최근에 토지비,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바로 옆에 있는 모델하우스 자리 C3 특별계획구역에 일반 분양을 지금 하게 되면 아빠 생각에는 3.3제곱미터당 평당 지금 하게 되면 6천만 원 넘을 것 같아. 6천? 하지만 여기는 그란츠 리버파크는 후분양이잖아. 지금 공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미리 시공, 토지도 미리 확보하고 건설 계약도 미리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C3 특별계획보다는 가격이 낮게 할 수 있겠지. 후분양이니까. 왜? 미리 계약을 다 맺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일단 하이엔드가 아니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후반대 정도 나올 것 같고 유로모빌이 가구도 적용되고 하이엔드잖아. 초고급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이엔드라면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 이상 예상할 수 있을 거야. 6천 이상? 포제스 한강은 1억 2천.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나올 수 있지. 하이엔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올림픽 뷰가 보이는 최근에 58세대 SI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거든. 거기가 하이엔드도 아닌데 3.3제곱미터당 평당 5,500만 원. 5,500만 원? 21평이 12억 원대 분양을 했어. 근데 하이엔드도 아니고 세대수도 작은 SI 팰리스가 이 정도 5,500에 나왔다면 한강 뷰도 나오고 롯데타워 뷰도 나오면서 초고급 하이엔드 그란츠 리버파크가 그 정도 가격 나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란츠 리버파크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하이엔드 고가 아파트들은 침체기 때는 가격 방어력이 좋고 상승기 때는 가격 탄력성이 좋아. 상승폭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적정한 분양가로 공급이 되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있다면 일반 조합, 정비사업 아파트에 비해서 명품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근데 그러면 그란츠 리버파크는 언제 분양해? 꽃 피는 봄이 오면 4월에 분양한다고 한다. 4월?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요즘 워낙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이 하이엔드의 힘 그리고 주변 발전 가능성 GTX-D도 추진되고 있고 주변의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변 환경도 계속 달라지면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하이엔드 살고 싶다. 아빠가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사세요. 지금부터 우리 또 열심히 해보자.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